안녕하세요. 자, 이제 1월 1일 또 이제 시작이나요?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저도 많이 받을게요. 올해는 꼭 두 가지 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뭐 건강한 거죠. 예, 건강이 이루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예,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주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요거는 우리 공법의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수업할 테니까요. 꼭 가져오시기 바라고. 공법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 2차에서도 양이 제일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줄여서 이 교재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까요? 예,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장 보세요. 앞장이 교재 맨 앞장에 목차가 나왔죠. 예,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 6개 법률에서 이 6개 법을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40문제 출제됩니다. 앞에 목차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국토계획 및 이완은 법률. 자, 이겁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몇 문제 출제돼요? 12문제 출제됩니다. 문항수가 딱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12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6문제. 그리고 3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예,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예, 여기 몇 문제 출제돼요? 6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건축법은 시험에 몇 문제 출제됩니까? 7문제. 그리고 주택법. 주택법은 몇 문제 출제돼요? 7문제. 그리고 농지법. 제일 재밌는 농지법 몇 문제 출제돼요? 2문제. 그래서 이 총 6개 법률에서 40문제 출제되는데, 예, 공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점수를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맞을 수 있는 법률이 있고 좀 어렵게 출제되는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법은 점수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쉽게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제1장 국토계획 및 이완은 법률입니다. 이것은 12문제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 공부하면 한 만큼 점수 나오니까 국토계획법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예, 개발법이 있고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정비법은 출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예, 도시개발법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또 4장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법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있죠. 둘 다 7문제입니다. 둘 다 어렵게 출제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축법을 공부하시는 게 주택법보다는 더 수월하니까 일단 공법 6개 법률 중에 이 3법 위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법 위주로 하면 여기 몇 개 맞아요? 12개, 6개, 18개, 그리고 건축법까지 하게 되면 25개인가요? 25개면 60점 나오네요? 예, 60점이면 24개인데, 그죠? 공법은 60점만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3법 위주로 예, 꼭 좀 주의를 중심적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좀 부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시면 이제는 예, 국토계획법. 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도 우리 12월 달에 잠깐 한 것처럼 잠깐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 공법 공부하기 전에 이 국토계획법 들어가기 전에 예, 간단하게 좀 꼭 좀 알아둘 행정조직.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정 체계를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공법 행정청이죠. 자, 우리 공법이라는 것은 행정청과 우리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행정청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OD를 행정청이라고 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이다. 행정청, 행정관청, 행정주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국가다 그러면 중앙정부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조직에서 제일 대빵은 누구예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장. 근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예, 국가란 우리 부동산에서 국가란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얘기합니다.
이 중앙행정기관의장, 우리 공법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부의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런데 부동산 공법에서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국장이다. 누구냐 할 때 막 국장 그럴 거예요. 또 국장 그랬더니 우체국장인지 편집국장인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그리고 여기를 국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계획이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죠. 예. 중앙정부에서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에서 선출되는 장, 이 사람들을 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장에는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우리 공법에서 이제 시도지사 수없이 부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시도지사, 일명 광역자치단체장을 이야기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그죠? 자, 시도지사 선거한다, 그죠?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지금 현재 특별자치시장은 어디가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러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보다 더 많은 행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준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요.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가 있어요? 제주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강원도하고 전북하고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를 특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여기를 특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일명 광역자치단체장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이 총 몇 명 있냐면 17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1명, 여기 6명, 여기 1명, 여기 8개, 여기 하나. 그래서 총 17명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라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시도 그럼 어디를 시도라고 표현하겠어요?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 특도를 시도지사를 하면 시도는 어디를 시도라고 하겠어요? 시도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시도다. 그래서 시도, 시도지사 이런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서울특별시잖아요. 서울특별시. 근데 이 특별시, 서울특별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구 1000만이 되잖아요. 하나로 가지고 딱 서울특별시 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안에도 조직이 있죠. 자, 특별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구가 있죠. 서울에는 25개 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 그러면 여기를 구청장. 여기서 구청장은 예, 임명구청장이에요? 선출구청장이에요? 자치단체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 자치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있다. 이 사람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불러요. 기초자치단체장. 자, 그러면 우리 인천시 볼까?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장은 예,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인천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천시에는 우리 여기처럼 서구도 있고, 자, 자치구, 주민투표 선출되는 구청장도 있고, 또, 광역시 안에 군이 있나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어요? 우리 인천시만 해도 군이 2개 되잖아요. 인천광역시 무슨 군? 강화군, 옹진군.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는 예,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특별시 안에 현재는 구밖에 없는데 예,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세종시는 그냥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 자, 대한민국의 중심은 도잖아요. 도. 지금 내륙에 있는 도, 팔도 있잖아요. 이 도에 있는 장이 도지사잖아요. 근데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다. 시장 군수가 있다.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 시군이 있다. 그래야 돼요.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시장이 꼭 군수가 있다. 그런데 도 안에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라고 부른다. 대도시. 그래서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뭘 한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무슨 도가 그렇게 많이 있어? 어디? 경기도죠. 경기도에는 뭐 웬만하면 50만 넘어가잖아요. 뭐 고양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그죠? 거기에 있는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래서 일반 시장보다는 좀 더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행정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한다. 때로는 도지사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도시장은.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인구가 1000만이고 여기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는 시장을 얘기한다고요?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 부른다. 별도로 이게 대도시 시장이라 부를 때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여기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 얘기하셔야 돼.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은 다른 의미다. 그죠?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랑 같이 놀라면,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도, 시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요 구분 잘 해 놓으셔야 돼. 공법에서 이제 이런 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할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관할구역. 좀 이따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청이 이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관할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그러면 어디를 관할구역이냐? 여러분 우리 시도 그러면 어디가 시도였어요? 시도가? 아까 시도란 어디를 줄여서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예. 특별시, 광역시, 특자, 도, 특도 여기를 줄여서 시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관할구역은 계획이 수립되는 관할구역은 이 특별시가 관할구역이에요. 하나에. 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여기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특별시가 관할구역이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광역시도 광역시 안에 구군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관할구역은 이 광역시가 관할구역입니다. 광역시가 관할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당연히 세종시가 관할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제주도도 제주도가 관할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도가 문제라 그랬죠. 도는 너무너무 더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 핫한 양평군. 자, 경기도 양평군이잖아. 양평군 인구는 여기가 10만 좀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군이야. 시는 아니고. 자, 양평군하고 서울시하고 토지 면적은 어디가 더 크다 그랬어요? 양평군이 훨씬 크다고 그랬잖아요. 양평군이. 그죠? 인구는 서울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1000만 인구가 여기 살지만 여기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큰 양평군은 인구가 10만이 좀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를 관할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도 안에서는 이 시군 자체가 관할구역이에요. 시군이 관할구역이다. 그러면 관할구역은 어디를 관할구역이라 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하냐면 서울시 도시계획, 그래요. 도시계획. 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세종시도 세종시 도시계획. 자, 제주도도 이 시처럼 찍어서 제주도 도시계획. 자, 근데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계획. 근데 양평군이면 뭐예요? 양평군이면 양평군계획. 그래서 군에서는 군계획, 시에서는 도시계획.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면 도시계획, 군에서 수립하면 군계획. 근데 일일이 도시계획, 군계획, 도시계획, 군계획 부르기 힘드니까 합쳐서 통합해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의 관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시군, 관할구역. 자, 여러분들 잘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까지 정리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어요? 예, 된다고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행정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이놈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행정계획이라고 불러요. 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여기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행정계획이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계획,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계획 수립하는 계획. 그런데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런 행정계획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행정기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지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그런데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면 그런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그러면 구속과 비구속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나누겠어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죠?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구하면 비구속이고 우리에게도 법률상의 효과가 미쳐지면 그건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구속 비구속 나누는 기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면 무슨 계획? 구속적 계획.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나눈다?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구속력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행정청을 필요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없죠. 인천시가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천시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인구 1000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건 지기들끼리 하나의 내부적인 약속이지 그 계획이 인구 1000만이라는 계획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인천시의 인구 1000만 달성이라는 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 이런 단어 나오면 항상 행정쟁송 제기 불가.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쟁송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예부 안에서 구속력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그 계획 결정이 잘못되면 결정을 취소시켜 주세요. 취소 심판, 취소 소송 이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 그러면 쟁송 제기 가능. 이것만 기억합니다.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쟁송 제기 불가, 구속적 계획 그러면 쟁송 제기 가능. 이렇게만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행정 계획의 성질이 있어요. 자, 우리 행정 조직이 이 상위 조직, 하위 조직이 있는 것처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행정 계획은 무슨 원칙이 있냐면 적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적합성의 원칙이다. 근데 만약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부딪힌다. 그러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요 규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을 제시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말은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충돌 시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지침이 된다. 이 정도 계획에 대한 성질들 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정조직하고 행정계획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국토계획 및 유럽 법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크게 이 국토계획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무슨 파트? 계획 파트하고 무슨 파트? 이용 파트.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의 두 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과 관련된 우리가 배울 내용들 그리고 이용과 관련해서 배울 내용들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자, 여기 계획.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행정계획이겠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자,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에도 이름이 막 있대. 우리가 우리 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야 부르듯이 계획도 이름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계획. 먼저 국가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아까 행정청은 국가와 지자체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아까 직접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라 한다고 그랬죠? 장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가계획은 두 가지가 키워드다. 여기서 나오면 국가계획 이런 단어 나오면 국토계획법에서 국가계획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또 구체적으로는 국장이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이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키워드예요. 자, 근데 뭐예요? 여기에 있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밑에 있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된 계획이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 국가계획이다. 그래서 국가계획 나오면 이 두 단어만 찾으세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그래서 중앙하고 포함된. 예, 우리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나왔고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될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토지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토계획 및 유연 법률에서는 빅3 계획 세 가지가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요 세 가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아까 도시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한다고 했어요? 도시계획은 당연히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시에서는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그죠? 자, 그런데 광역 도시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 동글뱅이 하나가 관할구역이야.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광역도시.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옆에 있는 고양시를 묶어서 이렇게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 돼요? 광역도시계획. 인천시하고 김포시를 묶어서 이렇게 수립해도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2개 이상을 묶어서니까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묶어도 광역도시계획이죠? 2개 이상, 2개, 3개, 4개, 10개를 묶어서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이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입니다라고 2개 이상을 묶어서 이렇게 벨트를 지정해야 돼. 자, 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뭐부터 먼저 지정을 해야 돼?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시만 딱 놔두고 광역계획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됐죠. 그죠? 자, 우리 인천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을 묶고 하나의 계획도 수립해야 될 이런 플랜도 필요할 것이고 인천하고 김포시하고 플랜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필요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라는 이야기예요. 장기 플랜을 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요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요 단어가 안 나오면 이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 자, 그렇게 광역도시계획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의 관할구역, 이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밑에 도시군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란 어떻게 정리한다? 자, 여기 보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아까 어디를 관할구역이라고, 여기를 관할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불러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도만 분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도하고 관할구역만 구분하시면 도 안에만 시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이 6개를 관할구역이다. 그죠? 이 관할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계획 안에는 뭐와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계획 안에는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과 인천시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군 계획 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하나고 여기 안에 이제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 안에는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과 인천시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건 뭐냐? 자,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한다? 이 관할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의 관할구역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잖아요. 아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당의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기본계획이다. 그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거기 보니까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인천시 아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장기 플랜이 기본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장기 플랜은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본계획은 당해적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뭐가 된다? 지침을 제시한다. 지침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당해적의 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게 상위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침을 제시하니까 위가 상위 계획, 밑에가 하위 계획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미로 짐작컨대 여기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여기에 광역도시 수립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광역계획권 안에 시군들은 당해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상충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 우선한다. 상위계획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여기는 당의 관할구역. 근데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둘 다 하나의 방향을 설정한 장기 플랜이잖아요. 이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은 없죠. 지들끼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내부적 지침이지. 두 개를 대상으로 했느냐, 하나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렇게 나오시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이런 방향을, 기본계획에 있는 이런 방향을 당의 도시공간에서 이 도시공간에서 실행하고 집행하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광역도시 내용이, 기본계획 내용이 공간에서 실현되고 집행되는 계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계획의 용어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관리계획이란 아까 여기는 방향을 제시하는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은 당의 관할구역, 특별시, 관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을 뭐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관할구역을 뭐 하겠다.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이런 용어가 좀 명칭이 또 이 내용이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당의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직접적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관리계획, 당의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자,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얼중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에 거의 이 관리계획에서만 시험에 7개 내지 8개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 이걸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용도, 지역, 이거 다 밑에서 용어가 설명되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신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땅의 신분이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도적,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한다. 자, 그래서 여기를 지 이렇게 외울 거예요. 지. 그 다음에 2번과 6번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2번을 우리는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예전부터 있었고 요건 최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6번이 새로 생겨서요. 그런데 2번과 6번을 묶어서 우리는 용도구역이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의 종류 나중에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하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2번과 6번을 여기는 용도구역의 지구구죠. 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하는 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의 기. 그리고 또 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의 사. 그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의 지.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렇죠? 썰렁하죠? 자, 꼭 이럴 때 웃어요, 이제 여기서. 자,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요게 이제 하나씩 용도 지역이 뭐고, 용도 지구가 뭐고, 용도 구역이 뭐고, 기반시설이 뭐고, 요런 내용도 이제 하나씩 용어 설명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그런데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밑에 아닌 것. 이제는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이지만 지역 지구 지정한 이유는 행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따른 지정 변경은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지만 행위 제한은 여기서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행위 제한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행위자는 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도 있고 또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도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고 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도구역이 아닌 것.
자, 2번과 6번이 개도시 수입하자. 이 용도구역은 1번의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에 따로 정하는 이 용도구역은 5개예요. 그런데 우리 국토기획법에 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도구역이 아닌 놈이 있어. 거기 이제 나중에 계획 이용 파트, 개발 파트에서 나오는 거. 거기가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이 지정 변경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일단 거기 하나만 줄만 쭉 쳐놓고 가셔요. 나중에 2-3번 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행위제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지구기사지. 자, 지구기사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까요? 아까 도시군관리기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용도지역이었죠. 자, 용도지역.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신분이 있다, 없다? 있다. 다 땅에 신분이 있어요. 사람에는 신분이 없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자,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크게 몇 개 용도로 나눠요?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요? 전국토는 크게 도관농자, 이것도 도시지역, 또 무슨 지역? 관리지역.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놨다니. 우리 인천시도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 땅 중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용도지역의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서울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천에는 인구 300만 되는 인천에는 도시지역도 있고 아직 개발이 안 되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 용도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전국토는 도관, 농자 나눠진다. 그런데 인구는 어디에서 집중되어 있겠어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겠죠? 자, 도시지역 안에는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자, 도시지역 안에는 어떻게 나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요. 이제 나중에 용도지역에서 같이 볼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무슨 지역으로 나눈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천시는 인천시 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 나눠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김포시도 마찬가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주상공록을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이렇게 지금 지정돼 있어. 크게는 도관농자,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 이렇게 나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만 지어야지 여기다 노후호텔 짓고 룸사롱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위 규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다 상업지역을 딱 지정해 주시면 여기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야지 여기다 공장 짓고 막 이런 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지역이 들어서는데 얼마로 짓게 할 거냐?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어.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어떻게 정리한다? 토지 용도, 건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딱 지정된 이유는 토지 용도도 정해놓은 이유는 건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어떻게 해야겠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땅이 인천시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공업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게 뭘로? 기본계획으로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으로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첫 번째 지구기사할 때 용도지역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이미 용도적이 이 법이 제하는 용도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토지 용도, 건물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도적이 있는 이유는 이런 행위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이렇게 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 지구다. 용도 지구다. 이미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 용도가 1차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지역이 상업적이야. 자, 이 지역이 상업적이야. 상업적. 상업적이면 이제 업무용 상업용 건물이 막 들어선 지역이죠. 그래서 상업적에 맞는 용도가 정해지고 얼마로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이를 제한하겠어. 상업지역 중 이 지역의 높이를 좀 제한하겠어. 건폐율 용적률이 있지만 높이를 제한하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고도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면서 고도지구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업지역보다 높이 규제가 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역 위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 지구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야.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농림지역인데, 자, 이게 농림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농림지역인데 이 지역에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주거지 취락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 농림지역 중 여기다가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주거지 취락 지원을 해주고 싶어. 여기 농림지역에 건축 제한도 있고 건폐율 용적 제한도 있는데 여기다 취락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그럼 여기다 취락지구 지정하겠죠. 자, 이 지역에 상업적인데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고도지구 지정했어. 자, 여기는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취락지구 지정했어.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용도지구잖아요.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지구인데, 자, 그러면 이런 용도지구는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해요, 완화해요? 여기는 강화잖아요. 다른 상업지역보다 높이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는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여기는 이 해당 용도지역보다 여기 지구 제한이 강화돼, 완화돼? 완화. 그래서 용도지구라 어떻게 정리한다? 시험에 이게 나와서 용도지구가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게 용어가 나왔다냐, 시험에. 용도지구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토지 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게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요. 여기 이렇게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완화할 수도 있다. 강화 또는 완화해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겠다. 지역 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게 지구란 이야기예요. 그죠? 지역 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지구다. 여기는 지구다. 그죠? 지구다. 지역 위에. 지역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뭐 안전이면 안전, 경관이면 경관, 그리고 미관이면 미관 이런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로? 여기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이것을 뭘 한다고요? 용도지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도지구다. 그래서 지구는 항상 지역 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정한다고요? 여기 있는 지역의 제한을 뭐 한다고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는 용도지구 종류가 뭐냐? 몇 개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용도지구 종류, 지역의 종류, 지구 종류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 지구가 지정돼서 자, 이제 여기 용도지역 지정됐고 용도지구가 지정됐어요. 필요하면. 그럼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용도지역은 전국도 모든 토지에 다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역 위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별도로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역 지구만으로 또 안 되는 게 있나 봐. 자, 그래서 지역 지구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또 특정한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 위에다 추가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용도구역, 아까 우리 용도구역 개도시 수립하자 있었죠? 그 위에 관리계획 내용에 지구기사를 할 때 용도구역. 그죠? 그런데 용도구역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센 놈이다 그랬죠. 센 놈. 자, 여기 이미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용도적이 지정돼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지역 위에다 필요한 부분 다 지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지역지구가 지정됐죠.
그런데 거기에 용도 구역이 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이 녹지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안에는 우리 주상 공록 있잖아요. 녹지 지역에 또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경관지구, 여기는 용도 지역, 녹지 지역, 그리고 여기는 용도 지구. 그럼 여기는 녹지 지역이면서 지금 경관지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주민이 여기에다가 뭘 지정하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아시죠? 그러면 그린벨트가 딱 붙었다. 용도 구역이 붙었다. 그러면 어떤 효과 발생해요? 여기는 지역지구 다 무시하고 이 용도 구역이 정한 놈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센 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한다? 용도 구역은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는 게 용도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기름을 보하는 게 용도 지구였잖아요.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녹지 지역이면서 경관지구인데 여기에 그린벨트가 붙으면 녹지 지역, 경관지구 다 무시합니다. 이 용도 개발 제한 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센 놈이란 이야기예요. 따로 정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이런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게 뭐라고요? 용도 구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지는 용도 구역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거기 위에 내용 2번과 6번이 있었잖아요. 용도 구역 내용. 뭐 있었어요? 개도시를 수입하자. 나중에 용도구역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구역은 요 단어가 나와야 돼.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 따로 정한다. 근데 뭘로? 광역도시계획으로,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런 부분들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따로 정하는 용도구역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요? 개도시 수입하자. 그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용도구역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하고 세게 안 한 쪽이 있는데, 이 5개 중에 좋은 놈은 뭐가 좋을까?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그린벨트 지정하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시가 조정구역 지정하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는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하는 놈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놈 뭐가 있을까? 이 중에 겁나 좋은 놈 하나 있어요. 용도구역이라도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완화해 주는 용도구역 뭐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는 너무너무 좋은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머리띠 둘러요? 아니면 환영합니다 해야 돼요? 환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여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이 행위규제가 완화돼. 여기 지금 이미 용도 지역지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이때는 이 안에 행위 복합 개발에 관한 계획이 수립돼야겠잖아요. 그래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서 수립되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구역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그 안에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역과 계획을 다 도시군 관리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용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구까지 배웠어. 관리계획 내용에 지금 용어를 배우서 지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내용 배우세요. 개념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계획 내용이 뭐였어요? 지구기. 자, 이제 기가 뭐예요? 아까 위에 관리계획 내용이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죠? 기반시설 설치, 그죠?
자, 우리 인천시에는 이미 땅이 이렇게 딱 정해주고 여기 막 건물이 막 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기능에 따라서 막 거기 맞춰서 아파트도 짓고 지금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이 잘 살려면 뭘 해야 돼? 용도만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건축 제한만 해놓고 건폐 용적 제한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도로도 깔아줘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우리는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이다.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입니다 라고 기반시설 종류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거기 10번 기반시설이란 다음에 시설을 만든다. 그 관리계획 내용에 그 위에서 맨 위에 내용에 지구기사제 할 때 기반시설이란 얘기예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하는 게 관리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는 기반시설을 쭉 정해나가죠.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이 기반시설을 이렇게 정하고 이 기반시설을 7개로 또 나눠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이 놈이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냐,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냐,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요 분류하는 게 시험에는 나옵니다. 정말 단순 암기하는 거죠. 그죠?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이거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시험에 맞춰야겠어요? 틀려야겠어요? 네? 맞춰야죠. 당연히 맞춰야지. 아니, 노력만 하면 맞추는데 그냥 거저 주는 거지. 뭐 노력만 하면 분류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열심히 눈에다 열심히 보면 되는 거지. 그죠?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돼. 자, 그러면 자꾸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돼. 지금 아니라도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니까 이런 거 나오면 절대 막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나왔는데 찍는 마음으로 가겠다. 그럼 저기 가까운 어디 갔다 오셔야 돼? 어디 가야 돼? 한강 가셔야지 뭐 어디 가셔야 돼? 자, 그럼 교통시설은 뭐가 교통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느낌은 교통스러우면 교통시설이지. 그러니까 느낌 있는 대로 분류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만 이런 거 다 교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대로 보시면 돼. 다만 조심할 건 진하게 표시된 것, 좀 조심할 거 나름대로 조심해야 될 것 좀 표시해놨어. 주차장도 교통시설. 그런데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놈들 뭐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주차장은 교통시설인데 폐차장은 맨 밑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에 폐차장 나오네. 그죠? 또 주차장 뒤에다가 또 폐차장까지 보시면 안 돼요. 폐차장. 그거 조심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밑에 차량 검사 면허시설. 그 면허시설도 한번 볼까요? 거기다만 살짝 왜냐하면 예전에는 검사시설만 기반시설이고 면허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 운전면허장 있죠? 이런 것들 다 교통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공간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공간 나오면 휴식 공간, 교통스러우면 교통, 휴식스러우면 휴식 공간. 도시면의 휴식 공간이죠. 휴식 공간 그러면 돼. 어디 가서 여러분 휴식이에요? 어디 가서? 그죠? 우리 휴식하는 휴식처가 공원이잖아요. 공원. 도시 안에 공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집니까?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뭐고? 공공공지가 무슨 느낌? 쉼터. 예전 이제 건축 보면 이걸 공개공지라 그래요. 공개공지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고 공공공지는 기반시설이고 그래서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유통공급시설은 어떤 개념으로? 애울려고는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유통하고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시설이 것이고 공급이 있겠죠. 공급이면 뭐가 공급이에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게 공급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하시설물을 뭐라 그래? 공동구도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리고 또 시장도 막 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문화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공공청사 학교 뭐 이런 것들이시고 문화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와 체육 비스무리한 수련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시설이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래서 이게 연구시설이 무슨 시설이냐고 간평시험에 나왔어요.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야 돼? 공공문화체육시설. 비스무리하면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그 다음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재난을 대비한 시설이죠. 자,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 정도. 나머지 뒤에 방방방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사방설비가 뭐라 그랬어요? 사방설비는 산사태 방지 시설. 그래서 우리 사방 사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산사태 방지하는 시설이 사방 설비입니다. 또 산사태 방지 시설. 이것들 다 방제 시설이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보건위생시설은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음. 보건위생시설. 그래서 죽음, 장사, 도축,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다 죽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시설,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꼭 외워놓으시고 오늘 중얼중얼 해야 될까? 중얼중얼 해야 될까? 왜? 환경기초시설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요 놈을 단 데다 붙여놓으면 그놈 같아.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은 5개. 어떻게 중얼중얼 해야 돼? 환경기초시설은 뭐라고요? 폐폐하수 빗물. 폐폐하수 빗물.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 폐폐하수 빗물. 폐폐하수 빗물. 폐가 뭐예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가 폐차장. 하수도. 아까 수도는 유통 공급 시설이고 그 수도가 상수도를 이야기해요. 하수도는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수도. 또 여기 수도. 수가 그 수도가 아니라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에요.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 폐폐하수 빗물, 폐폐하수 빗물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 요건 중얼중얼. 그죠? 오늘 암기해야 될 거 뭐라고요? 관리계획 내용, 지구 기사지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기반시설 중 환경 기초 시설, 폐폐하수 빗물 이렇게 좀 암기를 해야 될 거. 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 보시면 공동구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자.